이 세상에 진실보다 무거운 건 진실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시간입니다. 도망친 것도 바꿔 산 것도 죄가 아닌 용기였습니다. 미지의 서울 10화는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이름 하나, 현상월의 슬픈 서사와 미래와 미지 그리고 호수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엔딩에서는 호수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 과연 이 드라마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미래의 고소와 작은 변화. 이야기는 미래가 마침내 박상영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회사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직원으로 취급받던 미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선택한 공식적인 대응. 그 첫걸음은 사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남성을 겨냥한 고소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자 회사는 박상영을 타부서로 급히 전보 조치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죠. 불합리해도 어쩌겠어요. 이게 회사인데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말투, 정작 성추행 피해자인 미래에겐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태희의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고 미래는 그 앞에서 담담히 말하죠. 내부 고발도 고소도 제 속도대로 제 방식대로 천천히 할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동안의 상처와 좌절 그리고 조심스러운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또 무너지고 싶지 않은 그녀의 마음이죠. 미지와 호수 불완전한 일상을 함께 걷다. 그날 밤 미지는 호수를 찾아갑니다. 전날 박상영을 폭행했던 일이 호수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걱정됐던 거죠. 손에는 에그드랍이 담긴 종이봉투 하나. 나 사과하려고 왔어. 작은 정성과 함께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호수는 미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응은 따뜻하죠. 사람을 때린 건 잘못이지만 그 감정까지 미안해하지는 마. 미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폭력은 옳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까지 부정하진 않겠다는 호수의 말.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위로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더 이상 미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미지도 이제는 괜찮아, 나도 무서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충구의 음모 김로사와 현상월. 그 시각 가장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충구. 그는 김로사 사장의 실명을 확인한 뒤 익명의 제보자로 포장하여 기자에게 정체불명의 기사를 터뜨립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 김로사, 그 충격의 두 얼굴. 제목부터가 악의적이고 자극적이죠.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이미지 죽이기를 위한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 기사 내용 요약. 김로사는 사실 현상월이라는 다른 인물이다. 진짜 김로사는 사망했지만 현상월이 그녀의 신분을 사망 신고하고 훔쳤다. 글도 못 쓰는 그녀가 시인 행세를 했다. 정신병원에 있던 로사의 아들을 방치했다. 이 기사 하나로 로사는 하루아침에 친구 죽이고 인생 훔친 가짜 시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충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도덕성의 흠집만 내면 건물 매각을 거부할 명분도 사라진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가짜 시인이라 불린 김로사에게 얼마나 깊고 절절한 사연이 있는지를. 미지와 호수는 이 기사를 보고 로사가 큰일 났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호수는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미지는 이건 누가 봐도 함정이야 라며 기꺼이 로사를 돕기 위해 다시 움직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지켜온 거예요. 이렇게 세 장면은 각자의 사건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이 얽혀 있습니다. 미래는 자신을 억눌렀던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미지는 남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있었고 그리고 호수는 그런 미지의 곁에서 조용히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충구는 힘없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무너뜨리며 자신의 계산된 정의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세진과 미래 인생이라는 지도. 한편 세진은 서울로 미래를 찾아옵니다. 그는 말없이 미래를 하루 종일 이끕니다. 자신이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차린 골목. 다 바닥 쳐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단 걸 알아요. 세진은 그렇게 말하며 미래에게 다시 신뢰를 심어줍니다. 나중에 다 끝나면 미국에 함께 가지 않을래요?
함께 딸기밭을 꾸리자는 제안. 미래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망을 조금씩 되찾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분홍과 오키 엄마와 딸의 거리. 한편 병원에 입원한 오키 어머니 곁엔 분홍이 말동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키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도무지 꺼낼 수 없었던 딸이었죠. 엄마가 늘 강했던 사람이라 미워한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작아지신 얼굴 보니까 내가 뭐라고 왜 미워했던 건가 싶더라. 분홍은 말합니다. 사람은 약할 때 사랑을 확인하는 법이야. 그 말 한마디가 오키의 굳은 마음을 조금은 풀어줍니다. 미지 로사에게 다가가는 마음. 미지는 로사 가게 앞에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발견합니다. 호수는 말립니다. 아직 로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야. 하지만 미지는 대답하죠.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많아. 그녀는 마치 로사의 입장이 되어 기꺼이 선뜻 한 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로사의 과거 진짜 김로사 그리고 현상월.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로사의 본명은 현상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두 사람. 진짜 김로사는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이였고 상월은 글을 읽지도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상월은 로사를 친구로 어느 순간 이성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시달리며 결국 상월의 눈앞에서 가정을 포기하고 상월에게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폭력을 휘두르자 로사는 결국 그를 죽여버립니다. 상월은 말합니다. 넌 아이 키워야 하니까 내가 대신 감옥에 갈게. 그 말 한마디로 상월은 살인을 대신 뒤집어쓰고 수년을 교도소에서 살아갑니다. 로사의 유서 진심의 증명. 출소 후 상월은 로사 대신 김로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로사는 죽기 전 이렇게 유서에 남깁니다. 현상월은 바보처럼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건 다 자기가 안고 나한테는 좋은 것만 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드립니다. 미지는 이 유서를 증거로 탄원서를 모읍니다. 김로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둘 손편지를 써줬고 결국 상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호수의 위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조금이나마 숨 돌리려는 찰나 호수가 미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청각이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이대로라면 그가 두려워했던 일상이 진짜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서울 10화는 현상월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김로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진심의 무게를 그려낸 회차였습니다. 미래는 조금씩 세상과 다시 맞서려 하고 미지는 삶을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가며 호수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이번 회차는 한 사람의 정체를 되찾는 여정이었고 그 안에 수많은 진심이 숨어 있었던 이야기였죠. 이제 남은 2회차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11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